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 규모를 경신하면서 강원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2단계 조정에 따라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유흥업소나 노래방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도 밤 12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만 강릉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피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는 17일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강원도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학생 수는 31명,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내년에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심해지면 대책은 원격 수업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과밀학교는 21곳, 136개 학급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에 몰려 있습니다. 한 반에 학생 수가 많다 보니 거리 두기도 수월치 않습니다. 이러다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 교사들은 걱정입니다. 인원수가 25명 이내로만 줄어든다고 해도 아이들이 더 깊이 자세히 또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거리두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데 이런 과밀 학급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듈러 교실. 대형 레고 블록처럼 쌓고 조립해서 만든 이동 가능한 임시 교실입니다. 한 학급에 몰려있는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또 다른 대책은 시차 등교와 같이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정부의 이런 대책들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모듈러 교실이나 시차 등교를 위해선 그만큼 교사가 더 필요한데 교육부가 오히려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그만큼 교사가 증원이 되고 많은 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내년에 29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교육감들도 감염병 시대 학생 분산을 위해 임시 방책보다는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달 농가 두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원주에서 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정밀 예찰에서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 화상병에 과수 농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수확을 기다리던 사과나무가 가득했던 곳이지만 한순간에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지난달 가지 검은 마른병에 이어 이번 달에는 과수 화상병까지 1,000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를 땅에 묻었습니다. 앞으로 한 20일이나 한 달, 그러니까 수확은 8월 말경에 말해서 9월 초에 한 달이지만은 그때는 사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크잖아요. 하지만 농부는 밭을 묵힐 수는 없다며 바닥에 놔둔 사과를 뒤로 하고 다시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립니다. 다른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인근의 다른 과수원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돼 나무들을 모두 뽑아 매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과수 화상병이 확인된 이 과수원은 한 달 전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과수원입니다. 기존 발생 농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최초 발생 지점에서 각각 100m, 1km가량 떨어진 곳이라 정밀 예찰이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가 최근에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상병은 잠복기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추정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미리 예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야지만 이 병증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평소 제때 약재를 뿌려 과실나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작업도구를 소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바이러스를 활용한 치료제와 나무주사를 이용한 방제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 과수화상병은 매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과수농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가 수돗물 대란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돗물 취수와 정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수도세 감면과 생수 구입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수장 펌프와 물이 흐르는 관을 연결하는 밸브입니다. 열렸다 닫혔다 하며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장치인데 세로로 1m 정도 깨져 있습니다. 이번 춘천시 단수 사태를 촉발한 원인입니다. 춘천시는 시설 상태를 맨눈으로만 확인하는 등 정밀하지 못했던 점검이 사태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안전 진단을 하고 긴급 상황이 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품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돗물 공급 단계별로 미흡한 점을 확인하여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수 사태 장기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물 사용량 폭증과 수도 관로의 공기가 차 수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농촌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지역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다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걱정한 수돗물 수질은 58곳에서 물을 떠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수질 정보도 매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춘천 알림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수돗물 단수와 탁수 피해에 대한 대략적인 보상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물질이 섞인 물을 빼내기 위해 틀었던 수돗물에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필터 교체비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생수를 사면서 썼던 돈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식점 등 영업적 손실을 본 상인들은 직접 만나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춘천시가 수돗물 단수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일주일 동안 겪었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아 시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폐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랜드가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작은 건물에 마련된 공방에서 태백 시민들이 목공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목공예를 배운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손놀림이 서툴지만 열의는 뜨겁습니다. 이곳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세운 사내 벤처 기업입니다. 다양한 목공이나 여러 기타 공예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거나 공간을 구축하고 또 그분들이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원 3명이 회사 도움을 받아 벤처 기업을 차렸는데 지금까지 수주액이 5억 원을 넘습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목공예 무료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목공예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우드리즘 목공방을 접해서 여기서 이제 목공예도 배우고 역량을 키워가지고 현재는 이제 목공예 강사나 이런 걸로 활동도 하고. 강원랜드의 한 사내 벤처 기업은 음식물 자원화 처리 시설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리조트에서 나오는 한 해 1000여 톤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등해라는 곤충의 먹이로 전량 소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억 원 남짓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게 됐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주민 3명에게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요, 새로운 퇴비와 곤충 사료로 만들므로써 지역 발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창출과
강원랜드는 3년 전부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벤처기업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팀이 벤처기업에 도전해 4개 팀이 분산화 자체 사업화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사업팀을 신설했고요. 사내벤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 그룹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폐강 지역에서 강원랜드의 사내 벤처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는 이자 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2016년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이자 제한법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 총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법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자 총액에 관한 적정한 한도를 정하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서점위원회를 열고 77개 지역서점 가운데 46곳을 강원도의 지역서점으로 인증했습니다. 지역서점위원회는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이들 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한 뒤 경영 컨설팅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군이나 교육청의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시 인증서점 우선 활용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장을 7명을 포함한 총경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릉 경찰서장에는 윤휘영 강원청 청문감사 담당관이, 원주서장에는 정훈도 국과수 행정지원과장이, 철원서장에는 백순군 총경 등이 임명됐습니다. 또 평창서장에는 김진홍 총경이, 속초서장에는 김승혁 강원청 홍보 담당관이 발령되는 등 도내 7개 시군 경찰서 서장이 전보됐습니다. 경찰서장을 포함해 총경 21명이 오는 19일자로 자리를 옮깁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여름 짧은 장마 이후 고온과 폭염에 의한 시설과 고랭지 채소, 과수 등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장마 이후 일사량이 급증하고 폭염이 지속되면 원예 작물은 고온으로 뿌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드름과 표피 변형, 칼슘 결핍에 따른 품질 저하,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약 살포와 비닐하우스 작업 등은 열사병, 탈진,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가급적 아침과 저녁 조금 서늘한 시간에 농작업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4일이 지나면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관련 법률과 강원도 행정명령의 공고에 따라 행정명령을 바꿔 이달 말까지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 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에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생활공구가 무료로 대여됩니다.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부터 전동 드라이버와 사다리 등 27개 종류, 40개 품목의 생활 공구를 1인당 3종류에 한해 2일 동안 대여합니다. 원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카메라 탐지기와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동해시의 돛제비골 스카이밸리가 3주 만에 유료 방문객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시는 개장 첫 주말 하루에 최대 3,000명이 방문하는 등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유료 관광지에 하루 평균 1,000명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돛제비골 스카이밸리는 해발 59m 높이에 설치된 전망대를 비롯해 하늘 자전거와 대형 미끄럼틀 등 2개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다 쪽에는 85m 길이의 해상 전망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